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빈뇨의학과 근무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공 로봇을 전문으로 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위치에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립선에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암이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우리나라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최근 10년 사이 남성암 순위가 5위, 7위에서 2위로 급상승한 암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치료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러 암들이 그렇듯이 전립선암은 사실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전립선암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확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가족력도 중요한데 아버지나 형제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가 10명 정도가 있다면 그중 1명은 가족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서구화된 식습관, 특히 고지방 음식, 육류 위주의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전립선암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립선암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PSA라는 전립선 특양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혈액 속에서 올라가면 암 가능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PSA 수치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전립선 MRI가 전립선암 진단에 많이 활용되고, MRI를 촬영한 후에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면 자세하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저희 이대서울병원 빈뇨의학과에서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와 함께 자기 공백 영상 MRI를 융합 앞에 3차원 이미지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 진단 후에 병기 설정을 통해서 국소암과 진행성암을 확인하는데요. 각각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진행성암 전이암의 경우 전신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호르몬 치료가 주 치료가 됩니다. 국소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수술이 되고요. 하지만 수술을 받기 어려운 고령의 경우나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대부분 로봇 수술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단일공 로봇을 특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가장 빠르게 100케이스를 시행하여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배꼽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모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특히 복막의 접근법을 시행하면 몸 안에서도 정상적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복이 훨씬 빠르고, 수술 받고도 생각보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금연은 필수고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뭘 잘못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위험 전립선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PSA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다양한 변형 증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전립선이 커진다고 암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립선이 작은 분들이 암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배뇨 문제나 성기능 저하가 걱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립선이 위치한 곳이 워낙 신경과 혈관이 많은 자리라서 수술 후 배뇨 문제, 성기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로봇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중요한 구조물을 섬세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완치율과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요?
암에서 사실 완치율이란 말은 의사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PSA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됐다던가 수술이 가능한 암 환자들은 대개 10년 동안은 사망하지 않고 생존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20% 정도는 수술 후에 생화적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SA가 수술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인데 당장은 영상을 통해서 뚜렷한 재발의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수치가 상승하다 보면 몇 년 안에 주변이나 타장기로 암이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완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이암 혹은 수술 환자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장기로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르몬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에서도 여러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의 완치뿐 아니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최근 진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 두려워해야 할 암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고 생존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방심하지 않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 비뇨기과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완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여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